말이 안 나와요. 조금 전에도 일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너무 슬퍼요. 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로 어제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 가수 현아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몸이 안 좋은 건가요?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다고요? 워낙에 이미지적으로 차갑기도 하고 당차 보이기도 하니까 현아 씨가 마음의 병, 우울증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2016년경부터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고백한 병명은 정확히 뭐냐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황장애인 줄 알았다는 거죠. 갑자기 뿌해지면서 의식을 잃은 또 그런 상황이어서 남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했다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인데 혹여라도 이게 알려지면은 나를 선택 안 하게 될까봐 끙끙 앓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어제 이제 SNS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지금 상태를 고백을 한 건데 사실 네. 현아 씨 하면 저도 항상 활발하고 네. 귀여운 모습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요. 데뷔한 연도를 생각하면 사실 2007년에 데뷔를 했어요. 원더걸스 멤버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17살 나이였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4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연예인의 스타를 향한 꿈만 향해서 매진을 했던 거고 어렸을 때 데뷔를 해서 17에 데뷔하자마자 테이미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약간 강박처럼 왔던 모양이에요. 어느 순간 몸무게가 38kg까지 키가 큰데 아,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네.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꽁꽁 숨기고 포미닛으로 다시 또 데뷔를 하면서 연예 활동만 매진하다 보니 우리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현아 씨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힘든 일이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퇴출당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아 씨가 공개 열애 중이죠. 이 공개 열애 중인 상대방이 이던 씨인데 그때 이던 씨와의 열애 보도가 났었어요. 네. 그랬을 때 소속사가 이 열애 보도를 부인을 했었는데 부인을 한 소속사의 보도를 뒤집고 우리는 열애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퇴출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아 씨와 이던 씨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좋아해주는 팬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 열애를 인정했던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그 당시 소속사 측에서는 서로 간에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함께할 수가 없다라면서 퇴출을 하기도 했었죠. 네. 이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일까요? 지금 우울증도 겪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확실히 좀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네. 막연히 내 꿈을 이뤘다. 그러니까 데뷔를 하면은 일단 바늘구멍을 뚫은 거거든요, 낙타가. 그러니까 일단 내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고 원더걸스, 꼭 포미닛, 현아 했었으니까 저희 기자들도 현아하고 인터뷰하자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화제의 중심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이 났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8입니다. 네. 책임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두려움 같은 것이 엄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선택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까 쓰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감기나 이런 건 저희가 외적으로 증세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마음의 병 같은 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할 겨를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뿌예지면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는 이거 뇌파 검사나 이런 걸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된 거고 남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2016년부터 약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항상 현아 씨 당당한 모습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자신은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말을 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팬들에게 굉장히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아 씨의 역조공이 지금 네. 굉장히 화제인데 역조공은 오히려 반대로 이 연예인이 팬들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명품 브랜드 립스틱, 티셔츠, CD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데 보통은 역조공이 뭐 간단한 음료, 빵, 손편지인데 굉장히
비싼 것을 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현아 씨가 자비로 주는 거예요. 자비로 주면서 내가 이런 것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제안하는 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아 씨의 팬들이 이렇게 비싼 거 줘도 괜찮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아 씨가 내가 많이 버니까 해주는 것이다. 나중에는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을 때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아 씨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데 사실 현아 씨의 깜짝 고백 그리고 이러한 팬들에 대한 사랑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순간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네, 저희는 역지사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단정 짓고 하는 것이 결국 악성 댓글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기 5시간 전까지도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뭐 포털에 있는 기사의 댓글 같은 경우에 보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하라 씨는 영상을 통해서 또 팬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글로도 빈번하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SNS상에 달린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2007년, 8년이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걸그룹 전성기였고 그때 주목을 받았던 게 구하라 씨고 데뷔하고 한 11년 동안 거의 악성 댓글의 중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구하라 씨가 생전에 한 번이라도 좀 예쁜 시선으로 봐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올린 카카오톡 글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리고 있죠. 네, 이게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지난 27일에 자신의 SNS에 구하라 씨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이렇게 이제라도 이 사진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우리 하라와의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오빠가 동생의 건강과 이러한 여러 가지 우울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굉장히 돈독한 우애를 한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고요. 군복무직인 오빠가 이 프로그램에 깜짝 등장해서 구하라 씨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오빠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보면 이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때가 아마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공허함을 동생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했던 때의 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뭐 설리 씨도 있고요. 샤이니 종현 씨도 있고 요즘 정말 어린 연예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한 선배 가수가 이러면 안 된다 총대를 메고 나섰죠. 네, 김동완 씨인데 신화의 멤버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돌의 그 생태계 혹은 생활 이런 걸 너무나도 면밀히 알 텐데 어느 순간 아이돌 그룹의 데뷔 연도가 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 혹은 초반에 데뷔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하면서 꿈을 또 키우고 잘 먹으면서 뭔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풍만해야 될 이 마음들이 일정에 타이트하게 쫓기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이런 상황인데 김동완 씨도 이것을 꼬집어 지적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다니는 이 후배들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마치 이제 직무유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용기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회성이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발 좀 이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 날선 세상에 등지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엔 폐암 사기를 이겨낸 김한길, 또 최명길 부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채널A About Happy and 길길이 다시 산다에 출연한 모습 함께 보시죠. 중환자실에서 3주 있었어. 입에도 인공호흡기 이렇게 꽂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내 모양이 흉측했겠어요. 몸의 근육이 다 없어져서 고개도 이렇게 똑바로 못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거의 병원에서 잤대요. 다들 그래요. 아, 다들 그래? 네. 걷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걱정되니까 방에 이렇게 다 스펀지를 한 5cm 정도 되는 스펀지를 다 깔아놨어요. 혹시 내가 넘어질까봐 화장실에도 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벨도 다 이렇게 내 침대 옆에 벨을 설치해가지고 내가 벨을 누르면 즉각 다 나한테 올 수 있게. 네, 사실 요즘 통 안 보이신다 했는데 바로 김한길
전 공동대표죠. 투병 중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폐암 사기를 이겨냈죠. 이제는 이겨내고 이제 예능 프로에 함께 출연을 하신 건데요. 이 폐암 사기 치료를 받을 때의 그러한 심정을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체중이 한 20kg 정도가 감소를 했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암투병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신약 치료로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겨내신 건데요. 앞서서도 이제 그 당시에 중환자실을 퇴원하고 나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얘기하면서 심하게 말하면 그 당시엔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내 최명길 씨가 그렇게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셨다고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건강할 동안 잘 몰랐다가 한쪽이 아플 때 그때는 의리가 좀 발동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김한길 씨 표현에 의하면 아프게 지내는 동안 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인 최명길 씨가 모든 거를 나에 대해서 아이처럼 다 챙겨줬고, 정치인으로 살 때는 그러니까 거대 담론만 생각해서 일상의 소소한 가치를 몰랐는데 일상의 가치를 이제 새삼 알게 됐다라고 했고, 건강을 되찾고 나서는 덤으로 찾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나눈 대화,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고비마다 부부가 도와가면서 살뜰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아내 최명길 씨가 김한길 씨한테 용돈을 준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용돈의 일화를 네. 또 전했는데요. 김한길 씨가 이제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돈은 없고 빚만 쌓이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사람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이 최명길 씨가 와서 봉투를 하나 건네더래요. 이 봉투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바로 명성황후의 계약금이 들어있었고요. 딱 이 봉투를 넘기면서 자동차도 좋은 걸로 사고 멋진 양복도 사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살뜰하게 남편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최명길, 김한길 부부의 일상 조금 더 보고 오겠습니다. 힘들어요? 괜찮아. 당신 맨 처음에 여기까지도 오기까지가 한 몇 번을 쉬었었어. 10번은 쉬었지.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었지. 내가 하여간 정상은 아니잖아. 이 폐도 한쪽이 없고. 그래서 남보다 빨리 숨차요. 저는 원래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의사분들이 그거보단 수영하는 게 좋겠다고 적극 권유를 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거죠. 숨을 쉬어. 힘들면 조금 쉬세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요. 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부부의 행복,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바꿔서 국민 MC에서 신인 가수로 변신한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재석 씨네요. 활동명은 이제 가수로서 유산슬이죠. 유산슬이요? 네, 저희가 요리로 많이 가끔 먹는. 네, 근데 유산슬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원래 내가 쌓았던 이 명성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걸 업혀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뛰는 뭐 신인의 자세여서 너무 남달라 보입니다. 안동역에서의 보릿고개에서의 그 진성 씨가 네. 뭔가 노래에 손질을 해줬다. 가창력 손질을 해줬다라는 일화가 또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이게 어느 휴게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남의 광장에서도 목격담이 있고요. 네. 전국을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순천까지 목격담인데 찾아가는, 마치 이렇게 버스킹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노래교실처럼 네. 이렇게 해서 유산슬 씨 활동을 요즘에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 사실 MC계에서는 대스타인데 트로트 가수로는 약간 초년생처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게 한순간 네. 이벤트다. 유명한 MC가 이젠 트로트도 안에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도 찍었거든요. 근데 이 유산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오는 장면이 몇 장면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한 장면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2시간 동안 230만 원을 가지고 찍은 거라서 이 정도 치면 정말 퀄리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랑의 재개발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면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찍은 시간이 감독님이 단 1시간 만에 찍었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그 앞에 다른 뮤직비디오는 2시간, 사랑의 재개발은 1시간, 하지만 퀄리티는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게 신인 가수 유산슬 씨로 출연을 하면 지금 얼마를 받는지 사실 유재석 씨의 출연료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송가인 씨의 무명 때 20만 원부터 출연료가 이제 출발했다더라. 이제 공연료죠. 그게 전국에서 이제 불리는 행사들.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재석 씨도 지금 신인 가수잖아요. 네. 하지만 기존의 몸값이 워낙에 세고 그 이름값이 있기 네. 때문에 아예 신인 취급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제가 취재가 완성되지 않아서 행사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만 방송 출연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 제출받은 걸로 알려지기도 하거든요. 기자들 손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를 인용을 해보면 K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네. 그것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본부에서 길게 했던 것도 몇 해 전에 뭐 1,100만 원까지였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에 버금가진 않겠지만 유재석 씨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신인 가수치고는 높을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정말 신인 가수 유산슬로 변신한 유재석 씨 정말 그의 도전의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